여러분, 인테리어 할 때 일단 예쁘니까 하자 했다가 몇 년 후 진짜 후회하게 되는 것들 있으시죠? 실제로 인테리어 관련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올라오는 글이 바로 제발 이거 하지 마세요 라는 경고성 후기들입니다. 특히 매일 청소하고 관리해야 하는 주부분들의 절규가 담긴 댓글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거주자들의 생생한 후기와 건축업계의 상식을 바탕으로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후회하게 되는 인테리어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특히 매일 집안일 하시는 분들이 평생 후회하지 않을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화장실 바닥에 모자이크 타일을 쓰는 것입니다. 시공할 때는 정말 예뻐 보이는데 실제 사용해 보신 분들 후기를 들어보면 곰팡이 때가 끼어서 시퍼렇게 되고 작은 타일 하나하나 사이를 칫솔로 박박 문질러도 안 빠진다고 합니다. 모자이크 타일은 작은 타일들로 구성되어 있어 줄눈이 엄청 많아집니다. 일반 대형 타일에 비해 줄눈 면적이 최소 5배 이상 늘어나는 거죠. 화장실처럼 습도가 높은 공간에서는 이 모든 줄눈 부분이 곰팡이와 때의 서식지가 됩니다. 실제로 청소업체에서도 모자이크 타일 화장실은 추가 요금을 받거나 아예 기피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매일 사용하는 공간인데 청소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을 필요 있을까요? 이런 문제의 해결책은 600mm 곱하기 1200mm 이상의 대형 타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줄눈을 최소화해서 청소도 쉽고 공간도 더 넓어 보입니다. 두 번째는 거실에 에폭시 바닥을 하는 것입니다. 카페나 상업 공간에서 봤을 때는 세련되어 보이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보일러 때문에 갈라지고 강아지 실수했을 때 얼룩이 그대로 남아서 지울 수가 없다고 토로합니다. 에폭시는 열팽창에 취약합니다. 우리나라 아파트는 바닥 난방 시스템이라 겨울철에 바닥 온도가 올라가면서 에폭시가 팽창하고 여름에 수축하는 과정에서 균열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한번 긁히거나 얼룩이 생기면 부분 보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체를 다시 시공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에폭시는 창고나 지하실 등 상업 공간에만 사용하고 거실은 마루나 타일 등 검증된 바닥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산을 아끼려고 조립식 창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실제 경험자들은 비 올 때마다 창문 사이로 물이 들어오고 겨울에는 바람이 슝슝 들어와서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조립식 창호는 현장에서 여러 부품을 조립하는 방식이라 부품 간 연결 부위에서 틈이 생기기 쉽습니다. 시공 기술자의 숙련도에 따라 품질 편차가 크고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이 미세하게 움직일 때 이 틈들이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결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창호 주변 단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부위가 열교 현상의 주요 지점이 되어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조금 비싸더라도 완성창, 즉 일체형 창호를 선택하고 창호 주변 단열 처리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단열재 시공할 때 단열재 사이사이 틈새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벽지를 뜯어보니까 단열재 사이에 곰팡이가 시꺼멓게 끼어 있더라는 경험담들이 많습니다. 단열재는 빈틈없이 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열재 사이나 모서리 부분에 작은 틈이라도 있으면 그 부위로 찬 공기가 들어와 결로가 발생하고 곰팡이가 번식하게 됩니다. 특히 창호 주변과 벽체 모서리 부분이 가장 취약합니다. 이런 부위는 반드시 폼, 즉 발포우레탄으로 완전히 막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예방하려면 단열재 시공 후 모든 틈새를 폼으로 메우고 단열 테이핑으로 마감 처리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바닥재입니다. 어차피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저렴한 걸로 타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실제 경험자들은 바닥 바꾸려면 인테리어 전체를 새로 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어차피 대출받는 거 조금 더 받고 제대로 할 거라고 후회한다고 하죠. 바닥재 교체는 정말 큰일입니다. 기존 바닥재 철거, 폐기물 처리, 가구 전체 이동, 며칠간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단순 자재비의 3배에서 4배 비용이 들어갑니다. 특히 저가 강화 마루나 장판의 경우 2년에서 3년 후부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들뜸, 변색, 긁힘 등이 생기면 부분 교체가 어려워서 결국 전체를 갈아야 하죠. 실제 거주자의 조언을 들어보면 23평 아파트 바닥재만 다시 하는데 1000만원 넘게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200만원 아끼려다가 결국 몇 배 손해를 봤다는 거죠. 따라서 바닥재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5년에서 20년 장기 사용을 고려해서 검증된 브랜드의 고급 제품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실제 거주자들의 생생한 후기를 바탕으로 5가지 주요 실수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문제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한번 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주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매일 청소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고통이 되죠. 현명한 인테리어 체크리스트를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화장실 바닥은 600mm 이상 대형 타일로 줄눈을 최소화하세요. 둘째, 거실 바닥은 에폭시 대신 검증된 마루나 타일을 선택하세요. 셋째, 창호는 조립식보다는 완성창으로 단열 처리를 필수로 확인하세요. 넷째, 단열재 시공 시 모든 틈새 폼 처리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세요. 다섯째, 바닥재는 절대 타협하지 말고 장기 내구성을 우선 고려하세요. 당장은 돈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더 경제적이라는 것이 실제 경험자들의 한결같은 조언입니다. 이 5가지만 확실히 챙기셔도 평생 후회 없는 우리 집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건축 정보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